D팀 하고 싶었는데 상담받았는데 D팀 못한대요. 효과 없대요. 이 세상에 D팀 못하는 눈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눈꼬리가 뼈에 가까워서 못 터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 틀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팀 하면 무조건 붙어서 효과 없다던데요? 라는 거는 결국 수술 기술에 관한 문제예요. 그건 근육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눈꼬리가 옆으로 갔는데 주변에 있는 근육이 그대로 있으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꼬리 원래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그 근육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충분히 그걸 제거하고 펼치면 다 유지돼요. 제가 여태껏 한 20년 트임 하면서 3, 4mm보다 적게 터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할 수 있다. 무조건. 우리 PD님도 할 수 있어. 수술을 제대로 하면 다시 돌아갈 일이 그렇죠. 네, 유지가 잘 돼요. 잘 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뒷팀은 하면 다시 붙는다. 효과가 없다. 뭐든지 수술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런 경우는 있죠. 환자분의 눈이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안과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건성환이 심하거나 목내장이 심하거나 결막염,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걸러내야죠. 어느 정도는 돌아가니까 일단 교정할 때 과교정을 해서 좀 맞춘다 이런. 과교정에서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 눈매 교정도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눈매 교정을 과교정해놔야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면서 예쁘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거든요. 수술 결과는 실밥 뽑는 날 이미 결정이 끝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래요. 수술장에서 장갑 벗을 때 만족하면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모양. 그러면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디귿자가 되는 부작용은 수술 방법이 옛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눈꼬리가 원래는 이렇게 피부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피부를 열어서 점막을 밖으로 꺼내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점막이 끼어 들어가서 디귿자 눈꼬리가 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넌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복 불가요. 어느 정도. 절대 눈꼬리가 망가지는 방법은 추천을 안 돼요. 뒷팀의 핵심 기량은 눈꼬리가 안 망가진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눈꼬리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다랑 눈썹이 끝까지 다 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흉터는 3개월 지나면 안 보인다로 하는 거고, 양은 이렇게 당겨서 많이 당기면 점막이 노출돼요. 그죠? 가장자리가 그 노출이 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은 쭉 당겨도 점막이 천천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당기면 빨리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겨 보면 돼요. 보면 아, 이분은 한 5, 6mm, 이 사람은 한 3, 4mm는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육을 수술할 때 아까 말한 게 핵심인데 잘 제거해요. 잘 제거, 재배치해주면 유지도 되고 눈꼬리 모양도 안 망가지고 눈썹도 끝까지 나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뒷팀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만 무조건 트면 예쁘냐? 그렇지 않거든요. 눈 앞머리보다 뒷머리는 2도가량이 높아야 돼요. 그거보다 너무 올라가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인다, 사나워 보인단 말이에요. 뒷꼬리를 2도보다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그럼 눈이 좀 처져 보이겠죠? 약간 처져 보이는 눈은 강아지상이라고 해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눈이 더 처져 보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사람마다 눈꼬리 위치가 막 다르듯이 좌우도 달라요. 근데 환자들은 좌우를 맞추려고 그래요. 나는 눈꼬리가 오른쪽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상해요. 똑같이 맞출래요. 그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그런 약간의 차이는 받아들이면서 비슷하게 트는 거죠. 환자들은 처음엔 그래요. 요거 3, 4mm 터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수술 전후 사진을 딱 비교를 해보면 눈머리 확 다르네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이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려봤어요? 아이라인은 눈꼬리 끝까지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여자친구 눈꼬리 끝을 지나가게 그려요. 눈이 길어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환자가 이제 상담하러 올 때 아이라인 그리고 오면 이렇게 눈꼬리 끝까지 그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내가 늘려주겠다. 그럼 넌 그 다음에 더 길게 그려라. 자, 뒷팀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효과 없다, 다시 붙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뒷팀 수술을 하면서 느낀 거는 참 괜찮은 녀석이에요. 잘 적용이 된다면 유지도 되고 환자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흉터가 없어야 되는 것과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을 잘 선택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팀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앞팀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앞팀은 눈 사이가 가까운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되는 수술이고, 또 하나가 눈 앞쪽에 보면 빨간색 점막이 있어요. 누호라고 하는데, 환자들은 가끔 눈물샘이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점막인데, 여기 노출이 너무 많으신 분은 트임 수술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자체만으로 좀 인상이 과해 보인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뒷트임은 좀 대부분의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고, 앞트임은 좀 선별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트임 수술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다면? 결국 트임 수술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틀려는 양을 정확히 텄냐, 그만큼 정말 공간을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흉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결국은 눈이 아무리 많이 커져도 트임을 많이 해서 흉이 보이면 그건 실패. 흉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수술 전이랑 후가 차이가 없어. 그럼 실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넘나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흉터 문제를 해결하는 미드만의 방법이 있다는 소문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환자들이. 이거 흉터 관리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은 뭐 흉터 관리라는 게 있죠. 뭐 주사요법, 레이저요법, 연고, 도포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트임 디자인이에요. 내가 이 절개하고 지나가는 그 선을 얼마나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느냐거든요. 흉을 많이 보이는데 절개해놓고 나중에 흉터 관리 백날 해봐야 뭐 흉터 관리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 눈에는 보면 이렇게 속눈썹 밑에 이렇게 작은 실선들처럼 주름같이 지나가는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흉터가. 근데 그게 저도 지금 20년 가까이 돋보기 보고 그 선 찾아서 절개하느라고 노안이 너무 빨리 왔어. 근데 원래 눈이 되게 좋았거든. 이게 앞팀의 부작용이에요.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 뾰족하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자기 앞트임 모양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돼요. 그 앞에 가려져 있는 살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면 그 안에 구석에 있는 자기 눈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추럴하게 보여줘야지, 그걸 디귿자라든지 인위적으로 뾰족하게라든지 의사가 개입을 해서 뭔가 절개를 들어가는 순간 그 수술은 망친다. 저희 병원의 컨셉은 뭐냐 그러면 내추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다른 모양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하면 눈 구석 모양이 망가져요. 그 안에 눈 구석을 망가뜨리는 거는 어떻게 해도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최대한 거기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 앞트임 하면 특히 효과가 좋은 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가장 앞팀의 목적은 눈 사이가 멀어서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눈 사이가 멀면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쌍꺼풀선이 쌍꺼풀 만들어도 앞쪽이 안 보여요. 요즘 친구들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쌍꺼풀 라인 뭐 좋아요 그러면 열에 한 8은 인아웃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쌍꺼풀이 앞쪽까지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몽고주름이 있어가지고는 뭐 앞쪽이 쌍꺼풀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 사이가 조화롭게 보여서 훨씬 좀 뭔가 비율이 맞아 보이는 거. 좋은 비율은 남자는 뭐 36에 38 이 정도면 좋고요. 여자는 한 33, 35 뭐 이 정도면 좋아요. 그걸 딱 맞출 필요는 없는 게 왜냐면 얼굴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 비율을 기준으로 놓고 제 기준은 여자가 4cm가 넘으면 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쌍꺼풀 인아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하고요. 32mm보다 좁은 눈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진단법 한번 재보시면 돼요. 거울 보고 자로 이렇게 눈 앞머리 간격 재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팀 수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술이에요. 왜냐면 수술 범위가 넓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인상을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 자신의 어떤 눈이 갖고 있는 구조와 뭐 이런 걸 해치지 않는 한도, 그리고 흉터를 최소화해서 뭔가 노출된 흉터 없이 함으로써 되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수술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트임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병원에 트임 환자가 많은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못한다고 해줘서 수술 받으시고 되니까 또 환자들이 오시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뒤트임이라는 건 수술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왜 효과 없는 수술 방법을 하는 병원은 왜 그럴까? 옛날에 책으로 배웠던 방법들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만들어야 환자들도 만족하고 수술하는 의사로서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뒤트임이라는 수술을 접근할 때는 외형의 추형 같은 변형을 남기지 않겠다, 1목표예요. 수술했더니 흉터도 안 보이고 눈꼬리 모양이 변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절개선을 눈꼬리에 감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눈꼬리 끝에 있는 근육의 위치 변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뒤트임이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던 근육층을 나는 한쪽을 떼서 위쪽으로 전진시켜서 고정을 시키거든요. 골막에다 고정하는 방식들은 찝혀 보인단 말이에요. 눈꼬리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앞트임은 눈 앞쪽에 최대한 흉터를 가려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호라고 해서 눈 앞쪽에 붉은 살 노출량,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야 돼요. 무시하고 트면 눈이 되게 사나워 보인단 말이에요. 미간이 얼마나 좁으면 안 되냐, 수치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저는 기준이 있어요. 31mm 아래로는 안 가게,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기준으로. 눈 사이가 많이 가까운데 몽고주름이 심해요, 안 해야 돼요. 눈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눈이 시원하고 예뻐 보이지만 양쪽이 터졌을 때는 눈이 몰려 보이는 인상, 어느 정도 거리의 기준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배간 같은 경우는 검은 눈동자 기준으로 흰자가 많이 보이는 건데, 뒤밑 트임을 하면 흰자 노출량이 좀 늘어나긴 늘어나요. 삼배간 심하다, 눈 바깥쪽까지 흰자 노출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되죠? 너무 많이 트여진 눈 같은 경우는 누호 노출량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잘라내서 다시 꼬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피부 여유분과 관계가 있지만, 흉터는 차지하더라도 인상 개선은 도움이 된다. 뒤트임 같은 경우는 눈꼬리가 얼마나 망가졌냐에 따라서 재수술을 판단하긴 하는데, 뒤트임을 과하게 돼서 닫으면 환자분들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눈이 작아진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뒤트임은 복원보다는 처음 수술을 좀 잘하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한번 망가진 눈꼬리를 원상으로 돌리는 건 어렵다. 그런 경우는 꽤 있죠. 트임을 하는 이유는 가로가 짧은 눈이 쌍꺼풀을 했을 때와 가로가 긴 눈이 쌍꺼풀을 했을 때는 모양이 달라요. 긴 눈에 쌍꺼풀이 있는 게 예쁘기 때문에 쌍꺼풀도 하고 트임도 할 생각이 있는데, 쌍꺼풀 먼저 해보고 나중에 트임하자,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트임하면 예쁠 것 같아요 했는데 확신이 안 서, 그러면 그때는 쌍꺼풀 해보시고 쌍꺼풀이 마음에 들고 그러시면 따로 트임을 해도 불가능하진 않다. 앞뒤트임만 해서 가로 길이만 늘리는, 세로가 좁지만 옆으로 좀 긴 눈들, 그런 눈도 선호하시는 경우에 흔하게 시행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임 수술에 대한 선입견, 트임 수술 쪽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잘 시행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받아보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임 수술이라는 것은 눈의 가로 길이, 눈의 경사도를 조절하는 수술인데요. 흔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앞트임, 뒤트임. 앞트임은 사실 정말 앞만 딱 트는 건 없고요. 앞쪽하고 위쪽이 같이 튀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 위트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뒤트임은 뒤쪽과 아래쪽이 약간 같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뒤밑트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진 않아요. 앞을 틀 때 방향을 앞과 위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밑트임 수술이 따로 있고 앞트임 수술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다시 붙었다. 일반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서 붙었다는 방법들은 결국은 효과가 없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들은 이제 점점 사라져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수술 방법을 계속 유지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환자들이 벌써 알죠. 이 병원에서 수술하면 효과 없네. 제가 생각할 때 트임 수술은 하면 다시 붙는 게 아니고 잘 터놓으면 유지가 계속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수술들은 잘못된 수술이었고, 그렇죠. 옛날 수술 방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눈꼬리 결막에 대한 흉터 때문에 뭐 눈꼬리가 디귿자 변형이 온다든지, 일시적으로 터보였지만 근육 수축하면서 다시 소설 오그라뜨리면서 다시 효과를 얻게 보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단 가장 이제 제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트임이든 뒤트임이든 눈 구석에 있는 근육의 위치와 양을 처리를 잘해서 공간만 확보한다면 영구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트임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 구석 근육에 대한 처리가 부족하면 그 근육이 계속 남아서 트임의 효과를 없어 보이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수술하는 술자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효과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환자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어 있으니까 트임을 못한다 또는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마라라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트임 수술은 만족도가 굉장히 있어서 수술하시고 소개를 하시고 본인도 또 다른 수술도 하시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수술이지, 아우 이거 수술했더니 효과 없어, 그런 수술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임 어차피 붙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병원 모토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터주는 게 우리 병원 모토라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결국은 트임을 어두운 곳을 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꼬리 끝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눈꼬리 구석에 약간 아래쪽, 뒤쪽 방향은 공간이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른다면 저는 뭐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도전하다 보니까 길을 찾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리드는 트임 티 잘 안 난다라는 글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하지마 그러네요. 나의 솔직한 경험은 내가 트임을 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환자가 없었냐? 그럼 있었어. 근데 와서 이전 사진을 비교하고 끄떡끄떡하고 다 돌아갔어. 이게 뭐냐면 수술 결과가 아까 물어봤으니까 자기는 이 눈이 원래 자기 사이즈였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수술해놓고 나면 뭐 달라진 거 없는데 똑같은데 근데 왔더니 끄떡끄떡 정말 그래. 커졌다는 거지. 예전 사진 보면 그게 많이 변화가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눈꼬리 모양의 흉이나 변형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디귿자가 된다든지 환자들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눈꼬리 모양이 약간 물결 치듯이 이렇게 꺾여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흉사를 잘못 만들어지면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수술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은 잡혀 있으니까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비교해보면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병원 트임의 어떤 핵심 기술 목표죠. 나는 그래서 수술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해주는 환자가 어떻게 보면 더 오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뒷팀은 다 된다 이런 영상으로 이슈가 됐. 그렇죠. 이 세상에 뒷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눈꼬리가 뼈에 가까워서 못해요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날 나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 뭘 다 되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사실은 다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한 100명 상담하면 1명 못할까 말까? 의 정도의 확률로는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못한 사람은 뭐냐면 결막 노출이 이미 완전히 나와 있는 경우, 재수술의 경우죠. 이미 결막 노출이 심하게 돼 있다면 뭐 못하는 거지 그거는. 그때 오히려 보건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다 되는데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 환자들 중에는 뒤트임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 내가 볼 때는 유튜브 역할인 것 같아. 실제 그거 하고 나서 고마워하고 자기는 평생 이렇게 작게 살 줄 알았는데 했더니 좋더라. 그렇게 많이 이제 환자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찍길 잘했구나, 다 된다고 말하길 잘했구나 라고 2년 뒤에 생각하고 있어. 다 틀 수 있어. 다른 편에서 지금 얘기한 것도 있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담 갔더니 평생 뒤팀 못하는 눈이라고 알고 살았어요 라고. 근데 제 영상 보고 혹시 해서 와봤어요 해드리거든요.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거였으면 내가 2년째 이 영상을 못 찍고 있겠지. 근데 아직도 환자들이 다른 병원 갔더니 그럼요. 오늘도 한 3분 상담하고 들어왔어. 다른 데 갔더니 안 된다고 하시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의 혁신.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느냐. 그게 또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디테일이 변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제일 뒷팀을 하면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옛날에는 뭐 흉터 변형, 눈꼬리 디귿자 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워낙 안 만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놨고 그런 후기는 없잖아.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 나는 눈꼬리 변형을 100% 안 나와. 나는 이거는 자신할 수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웃을 때 자연스럽냐? 그러니까 눈웃음의 모양이 변하냐? 그게 이제 애교라고 하는 눈 밑에 근육 뭉침,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또는 골막에 깊게 고정하는 방법에 따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나는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거는 근육 위치 교정술이라고 해서 눈꼬리 위쪽에 있는 근육층을 눈 아래쪽 근육을 옮겨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근육을 잘라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근육을 잘라내지 않고 위치를 바꿔서 잡아주니 웃음도 더 자연스럽고 밑에 있던 근육층을 위로 옮겨주니까 눈꼬리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걸 또 예방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플러스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 그럼 더 변할 거냐? 생각을 멈추진 않는다. 늦게 받을수록 더 예쁜. 근데 이제 나는 20살에 눈꼬리가 길어지고 싶은데 그러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40살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트렌드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진 않겠죠. 아이폰이 개선되듯이 막 수술 방법이 마구마구 개선되지는 아이폰도 똑같더라 사실. 네. 아이폰 15 살려고 그랬는데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선생님 혹시 앞트임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있죠. 앞트임이라고 발전이 없겠어. 있는데 앞트임... 이거 풀어야 되나? 예전에
찍었던 뒷팀 그 영상 그랬더니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왔다고. 오늘도 많이 왔어요. 뒷팀은 매일 와. 앞트임은 좀 어떤가요? 네, 앞트임도 이제 뒷트임만큼 수요가 많은 분야긴 하죠. 앞트임의 특성은 좀 약간 쌍꺼풀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앞트임만 하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몽고주름이 강하거나 눈 사이가 뭐 한 42, 3mm 이상 팍 넓은 사람,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트임은 쌍꺼풀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꼭 하라고는 안 해요. 앞팀 쌍꺼풀 조합으로 오는 경우는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중반? 그러면 제가 말할 틈이 없어. 앞팀하고 쌍꺼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아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공식처럼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인터넷에 예쁘겠다고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꼭 좋은 거냐? 아닐 수 있죠. 환자 눈 모양에 맞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해주세요는 좀 다른 얘기예요. 눈 앞에 붉은색 점막을 이제 누호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7분의 1 정도의 노출이 안 되는 양을 찾아줘야 돼, 사람마다. 걔가 노출이 100% 되면 징그러워. 그리고 눈 사이 간격이 30mm 이하로 확 좁아지면 너무 모여라 하는 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 콧볼이 넓은 사람은 앞을 너무 트면 안 돼. 눈 더 물려 보여. 뭔가 연관을 지으면서 결정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눈 하나의 크기가 미간 하나 크기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평균치라는 걸 잡아놔요. 한 33, 36mm. 말 그대로 평균인 거지. 미간 사이 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의 가로 길이, 그냥 눈 앞쪽에 있는 누호양, 몽고주름을 열었을 때 눈 앞머리 방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앞트임은 단순히 눈을 길게 하는 목적의 수술이 아니에요. 쌍꺼풀 앞쪽 모양이 좀 덮여서 답답해 보이거나 좀 뭔가 인상을 좀 편안하게 보이게 하는 용도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트임은 꼭 거리를 많이 늘린다기보다 눈 앞머리 모양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런 말 드리더라고요. 앞트임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눈곱이 자주 낀다. 잘 텄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앞을 많이 터서 눈을 감아도 눈 앞쪽에 점막이 외부로 노출되면 찰 때 그러니까 마르잖아요. 앞트임을 많이 한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능한데 눈이 좀 작아져. 많이 텄기 때문에 흉 노출도 많고 누호 노출도 많아서 과하다 이런 인상을 받으시면 좀 눈의 가로 길이는 조금 양보하고 눈을 좀 닫으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지만 조금 작은 눈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트임이라는 수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흉을 남기고 인상을 나쁘게 만들고 하는 수술은 전혀 아니에요. 잘 양을 조절하고 깨끗한 박리와 예쁜 봉합을 통해서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